사이다 무비튼. 난치병에 걸린 남편을 버렸다. 힘들어 보였지만 돌봐줄 생각은 없었고 이혼하는데도 망설이지 않았다. 아이 둘 있는 4인 가족이었는데 남편은 생활비로 매주 5만 원만 줬다. 월요일 아침 무릎 꿇고 5만 원을 받는 걸로 내 한 주는 시작된다. 전날 먹다 남은 건 절대 안 먹는 남편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됐다. 혼자 살 때 모아뒀던 돈은 5년 만에 다 쓰게 됐다. 그리고 미용실은 남자가 정한 곳으로 1년에 2번만 갈 수 있었다. 사택에 살아서 주변엔 회사 사람들밖에 없었지만 맞벌이는 절대 안 된다며 남편은 나한테 집안일만 하게 했다. 그 외에도 남편은 애들을 근처 공원에 데리고 가는 것 이외 다른 목적의 외출도 금지했다. 장을 볼 땐 꼭 따라왔다. 내가 이상한 걸 사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이다.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땐 남편한테 문자로 허락을 받아야 했다. 자판기에서 음료수 사는 것도 일일이 보고, 그런데도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자판기는 기록이 남지 않으니 영수증이 나오는 슈퍼에서 사라고도 잔소리를 했다. 당시엔 가정폭력이란 말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난 내가 정신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는지 몰랐었다. 그걸 알게 된 건 애들이 유치원에 가게 되어 엄마들끼리 얘기하게 되면서이다. 남편은 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게 탐탁지 않은 것 같았지만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는지 겉으론 싹싹하게 굴었다. 그렇게 난 다른 엄마들끼리 얘기할 기회가 점점 늘었는데 나를 포함해 다들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.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날 주변 엄마들과 비교하며 너무 촌스럽네. 철수 엄마 좀 보고 배워. 툭 하면 이런 말을 했다. 또 나도 철수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걸. 꽝을 뽑았어.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을까? 진짜 후회 막급이다. 이성의 끈이 끊겼다. 다른 집 엄마들이 예쁜 건 자기들이 돈 관리하면서 쇼핑도 화장품도 필요한 만큼 사니까 그렇지. 당신이 안 해주는 걸 다른 남편들은 다 해주고 있다고. 내가 촌스럽다고? 그건 당신 탓이잖아. 처음으로 대들었다. 남편은 잠깐 멈칫했지만 금세 무서운 표정으로 날 노려보더니 갑자기 나한테 주먹을 날렸다. 얼굴을 제대로 맞은 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. 그것도 애들 보는 앞에서. 머리가 빙글빙글 돌며 눈앞은 하얗게 됐고 몹시 어지러웠다. 그러면서도 뭔가 정리되는 기분이었다. 그때부턴 간단했다. 남편이 집을 나간 후 2년 만에 친정에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다. 남편은 날 엄마한테서 떨어뜨리기 위해 내가 엄마 욕을 한다는 등 이간질을 했다. 난 몇 시간 동안 지금까지 있던 일을 엄마한테 전부 털어놓았다. 처음엔 엄만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나중엔 둘 다 엉엉 울었다. 연락이 안 되던 사이 너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은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사과했다. 그리고 엄마는 냉정하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도 난리칠 테니까 애들 겨울방학 때까지 일단 참으렴 라고 했다. 그 후로는 남편이 출근해서 없는 날에는 엄마랑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했다. 엄마는 내 사정을 듣고는 남편에게 안 들키게 돈을 보내줬다. 그 돈을 남편 보는 데서 쓰면 계획이 들키기 때문에 생활은 예전이랑 똑같았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는 게 즐거워졌다. 그리고 남편이 눈치 못 채게 조금씩 착불로 친정에 짐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몸이 이상하다며 검사 받으러 갔다. 열만 조금 있어도 큰 병 났다고 난리치던 사람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. 하지만 알고 보니 불치병이었다. 그걸 듣고도 남편 걱정보단 나와 자식들 걱정이 더 앞섰다. 남편이 축 처져 방으로 들어갈 때조차 차갑기 그지없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. 그때 남편은 다른 걸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어 잔소리도 안 했고 덕분에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다.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 신고서를 들이밀자 날 버리는 거야? 라며 울길래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여태까지 어떻게 참았는데 나 때린 순간 다 끝났어. 당신이 병에 안 걸렸어도 난 원래 애들 데리고 집 나갈 생각이었어 라고 말해줬다. 그걸 들은 남편은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. 반강제로 이혼 신고서에 사인시키고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다시는 나와 애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.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다. 나중에 들은 얘긴데 남편은 마음 약한 아빠를 무시하며 바람을 피우는 등 자기 맘대로 하던 엄마를 보고 자라
남편이 꼭 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. 하지만 내가 그건 뭐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그랬다고 해서 나한테 한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 라고 하자 말이 없었다. 근데 내 말을 듣고 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 다시 태어날게. 당신과 애들 앞에 당당하고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게 라길래 소름 끼쳤다. 남편이 언제 갑자기 친정에 쳐들어올지 두려웠기 때문에 난 곧장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를 갔다. 그리고 그 후 거기서 알게 된 남성과 사귀게 되었다. 그 남자는 내게 사실 난 불임인데 지금 애들 아빠가 되고 싶어 라고 프로포즈에 재혼했다. 재혼하고 처음으로 결혼의 장점을 알게 됐다. 남편의 월급을 내가 관리하게 됐고 식비의 배분 등도 직접 할 수 있었다. 음식에 쓸데없이 까다롭던 전 남편과 다르게 내 요리가 항상 맛있다고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다. 지금은 가족을 위해 돈을 관리하며 애들 미래나 여행을 위해 저축하는 게 무척 즐겁다. 절약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란 걸 재혼하고 처음 알게 됐다.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전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해 이사하셨어요? 현아나 애들은 잘 있나요? 전... 라고 말했다고 한다. 그러나 엄마가 내가 재혼했다고 하자 말이 없어졌다고. 엄마는 내가 이혼했을 때 그동안 심한 짓을 해왔던 전 남편한테의 불만이 많이 남아있었다면서 그냥 다 말해버렸다. 너가 현아나 애들을 걱정할 자격이 있니? 너 때문에 현아는 결혼생활 내내 고생하면서 간신히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단다. 다시는 내 딸 인생에 껴들지 말고 전화도 2번 다시 하지 말거라. 그랬더니 조용히 전화를 끊고 연락해오지 않았다.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. 전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게 진짜일지도 모른다. 하지만 재결합하는 문제는 그거랑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. 오랜 기간 전 남편에 시달렸고 비록 한 번이었지만 맞기까지 했다. 그때 우리의 부부 생활은 끝났고 전 남편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상관없다. 얼굴이 반반했던 전 남편은 언제나 주변 눈을 신경 쓰며 좋은 남편을 연기해왔다. 하지만 지금 남편은 나랑 같이 애들 발표회에 가서 감동받고 눈물을 글썽거린다. 그런 남편을 보며 난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다. 어떤 사람한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. 하지만 난 그 기회를 전 남편이 아니라 지금 남편과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한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